네, 후보자님 긴 시간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의 처지를 이해 못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PPT 좀 준비해 주실까요? 후보자님, 행안부 장관으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재임을 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이게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찾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계실 때 지방세 체납이 2건이 있고요. 또 배우자의 자동차 체납 이것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 지방세 체납이 아마 저희들이 그 무렵에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아마 되고 제 주소지인 수성구에서 그 지방세를 발부를 했는데 제가 제때 처리를 못해서 체납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집사람은 네. 내용을 저희 아내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압류가 자동차 압류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세금 체납 및 자산 압류 경험이 없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실무자의 잘못입니까? 예, 아니 이제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체크를 못한 제 잘못입니다만은 그 질문을 뭐라고 보내셨는가 하면 세금 체납 등이라고 나오니까 저희들은 늘 이제 우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지난 5년간 세금 체납 사실 여부가 항상 선거 공보에 실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 사실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뭐 그냥 소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는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체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특히 그 자동차는 지방세 체납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의 거라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후보자께서는 2012년에 안정적인 경기 군포를 등지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험지로 내려가셨죠. 그런데 2012년부터 모든 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이럴 때마다 자녀분들이 선거 때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또 선거가 끝나면 주소지가 서울로 와요. 네, 이 주소지 문제가 또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분들 같으면은 이게 위장 전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의원님 뭐 그거는 정확하게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선거에는 제 둘째 딸이 뭐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말하자면 저 선거 운동을 도우러 왔다 갔다 했기 네. 때문에 오는 게 맞고요. 그럴 때 이제 셋째 딸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선거 때는 분명히 아시겠지만 선거 한 달 전에 유권자 명부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렵에는 전부 온 가족들이 아버지 선거 운동 돕는다고 다 내려온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거를 치러봐서 하는데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위장전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위장 전입은 아니죠. 그 저희들하고 와서 같이 살면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장 전입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시기를 따져 보니까요. 네. 네,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에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지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보고를 한 뒤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보고를 하셨습니까?
의원님, 저도 안 그래도 뭐 그걸 보고 봤는데 그게요. 저희 보고 받았다는 게 무슨 따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업무 보고, 행안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저 정부 종합청사에서 아마 그 보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건 몰라도 네.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제 부처 업무 보고였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따로 우연히 업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됐다는 건 몰라도 제가 무슨 장자연 네. 사건이나 김학의 네,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 보고할 게 없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논란이 된 게요. 네.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두는데 네. 공소시효 완성과 관련 없이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두 장관의 책임과 검경의 명운을 언급하면서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시 내용이 담긴 대통령의 육성 동영상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고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가 무슨 이런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할 위치가 아닙니다. 의원님 아다시피 행안부 장관은 이런 개별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예. 따로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후보자님, 않습니다. 그런데 네.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의 대통령 발언과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다면 행안부 장관의 서면 보고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의원님 뭐 그거는 분명하시지만 확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또 제가 그 보고할 위치에 있지는 예, 않습니다. 후보자님 예. 그렇다면 네. 대통령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당시 그 후보자님. 보도를 하신 기자분들이 예, 그 전부 다 시점을, 같은 기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가인 대통령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이 컸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 지시했다. 아주 자세하게 청와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수사가 공소시효 관련 없이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당시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가 됐습니다. 무혐의가 된 것 중에는 전체 야당 정치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더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거를 법률가인 대통령이 깨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아니 자, 조수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시 상황을 살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거나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당시 발표를 어느 기관에서 했고 혹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그걸 했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뭐 머리에 남아 있을 텐데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 사건 그 당시에 무슨 다른 관련 뭐 보도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만 고해 2018년 3월에 저희들이 아까 정부 업무 보고 시절에 행안부, 법무부, 국민권익위가 같이 세 부서가 같이 업무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3월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